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완전 춥지 않아요, 날씨? 춥죠? 갑자기 진짜 겨울 된 느낌이 드는데 지난주에 한 건 좀 복습 좀 했어요? 복습이 뭐였죠? 강의 내강 듣고 오는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여백에 그 그림도 좀 그리고 해보라 그랬는데 좀 그려보셨어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죠? 그림 그려보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민법은 뜻이 뭐죠?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다음 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민법은 공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하고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일반법이고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실체법. 그 세 개를 연결해서 말해보세요. 뭐고 뭐죠? 사법이고 일반법이고 실체법이다. 그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만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외우고 있는 것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법이고 일반법이고 실체법이에요. 그다음에 법률관계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니까 법률관계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자.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법률관계하고 좀 반대되는 단어가 뭐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얘는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다음 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 법률관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건데, 요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죠. 이거 제가 매매계약 가지고 설명했어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하는 게 뭐죠? 청약의 의사표시,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하는 게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매매계약이 만들어지죠. 건물 매매계약인 경우에 갑은 을한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대금 지급해 줘야 되는데 맨 앞에 있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뭐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 그다음 합치가 돼서 생긴 매매계약은 법률 요건,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건 뭐라고 그러죠? 법률 효과. 그러니까 항상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순서 까먹으시면 안 돼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요건은 뜻이 뭐예요? 아니 법률 요건의 뜻이요.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사실은 이게 개개 사실인데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는 뜻이 뭐예요? 권리 변동의 결과. 그 풀어서 말해 보세요. 뭐가 모여서 개개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고 권리 변동의 원인에 해당되면 반드시 권리 변동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 법률 요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법률 요건의 두 가지가 뭐예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예요?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걸 쭉 늘어놓고 보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이건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또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걸 쭉 늘어놓고 보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 그건 이건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법률 규정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죠. 법률 행위는 그래서 뜻이 뭐예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예요? 의사표시. 그다음 법률 행위는 바로 법률 요건이다. 그 말은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법률 행위의 중요한 특징은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고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이 법률 행위가 또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되죠. 그 요건 두 가지가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거 세 개 있는데 뭐 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꼭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다음에 효력 요건의 경우에 당사자가 첫 번째 능력 세 가지 갖춰야 되죠. 능력 세 가지가 뭐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춰야 되고, 그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네 가지죠. 이게 확가적사였어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거.
자, 그럼 해봐요. 의사표시의 존재,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의사표시의 존재,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성립 요건. 그다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을 것. 이거는 효력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당사자는 의사 능력을 가져야 한다. 당사자는 의사 능력을 가져야 한다.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 그다음 법률행위의 목적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효력 요건이죠. 법률행위의 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 성립 요건. 다 외워서 맞춰야 돼요.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건 세 개 뭐 있다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이 법률행위는 뭐였다? 성립했다 이렇게 말하고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불러요? 불성립이라고 그러죠. 불성립. 그러니까 불성립.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별도로 효력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또 효력 요건 세 가지를 다 갖추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이제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고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어요. 그럼 이때는 법률행위 효력이 무효. 이때 말하는 무효는 취소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무효예요. 그럼 이쪽에 무효와 불성립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불성립은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것. 그다음 무효는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확정 갑시다. 확정. 법률행위 목적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그다음 확정 통과됐어요. 그다음 검토하는 게 뭐죠? 가능성. 그런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일반적인 용어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게 무슨 불능이죠? 원시효불능. 원시효불능. 원시효불능의 경우에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게 그게 무슨 불능이죠?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 그럼 원시효불능의 예는 뭐예요? 원시효불능의 예.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문제 풀린단 말이에요. 그 이거죠. 계약 체결하기 이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경우. 이거 원시적 불능으로서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 무효? 무효. 후발적 불능의 예는 후발적 불능. 이중매매 생각하면 되죠. 이중매매. 갑이 을과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병과 또 계약 체결하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처음에는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죠. 그게 무슨 불능이 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아까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적법성에서 뭘 공부했어요? 자, 먼저 단속법규하고 효력법규 공부했죠. 단속법규. 그러니까 단속법규 위반의 예로 공부한 게 뭐예요? 그게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인데 이거 단속법규 위반한 경우라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 그다음 효력법규 위반도 배웠죠. 효력법규 위반의 예로 뭐 공부했죠? 돌팔이. 그 야매.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무슨 법규다? 효력법규. 그러니까 효력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은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 무효? 아니는 무효. 그러니까 단속법규 위반의 경우는 그냥 유효. 효력법규 위반일 때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타당성에다 두 개 공부했죠. 먼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다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봤는데 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예로 뭘 공부했죠? 첩계약 사례 공부했죠. 그러니까 첩계약을 하고 갑이 병한테 건물을 증여해줬어요. 그럼 첩계약 같은 건 유효 무효? 무효. 그 왜 무효예요? 첩계약이 무효인 이유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갑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처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건 6자로 뭐라 그래요? 그게 불법 아닌 급여. 이렇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게 무슨 급여? 불법 아닌 급여이고 불법 아닌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104조. 이게 이제 노인 사례 가지고 공부한 거죠.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였죠.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먼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피해자한테는 어떤 사정이 있어야 돼요? 공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폭리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 이용의사. 자,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다시 원래대로 와봐요. 법률행위는 뜻이 뭐예요? 법률행위 뜻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으니까 법률행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194페이지 올까요? 194. 자, 거기 제3절에서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여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법률행위는 뜻이 뭐라고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니까 제2절에서 법률행위를 비웠으니까 3절에서 의사표시를 비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법률행위는 뭐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예요?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니까 세 번째 의사표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위로 올라와 볼까요? 오른쪽 위에 오시면 사례 찾았어요? 그 사례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니까 뭐 별 내용은 없죠. 자, 이쪽에 와보세요. 청약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일단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갑이 건물 소유자다라는 뜻이고, 우리한테 이제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갑이 청약에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예요? 청약자. 청약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은 상대방. 그다음 누가 의사를 표시했죠? 갑이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이 갑의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 뭐예요? 이 사람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표의자. 갑의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은 이 사람은 상대방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갑이 청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죠.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건물을 1억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다음 을에게 말해봐야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을에게 말로 했다 또는 뭐 편지를 보냈다, 이런 순서예요. 다시 다른 데로 뭐 하기 위해서? 이사 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지 라고 마음 먹고, 이거 을한테 말해봐야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을한테 말로 했다 또는 편지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이사 가기 위해서 이게 청약을 하게 된 이유니까 이런 걸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 이유 이런 걸 동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건 효과의사라고 하고, 그 다음 을에게 말해봐야지라고 갑이 생각하는 건 표시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결정한 효과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봐야 되겠다는 생각, 이걸 표시의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말로 했다, 편지를 보냈다, 이걸 표시행위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네 가지를 잘 연결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동기, 그 다음 효과의사, 그 다음 표시의사, 그 다음 표시행위. 다시 맨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동기, 그 다음 효과의사, 그 다음 표시의사, 표시행위. 빨리빨리 해봅시다. 더 빨리 외워보죠. 시작. 더 빨리. 다시 더 빨리.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잘 안 되는 게 있죠. 표시의사, 표시행위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되면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다시 빨리빨리 해봅시다. 동기, 효과의사, 거기만 해봐요. 표시의사, 표시행위, 표시의사, 표시행위, 표시의사, 표시행위. 빨리빨리 해봐요. 시작. 계속. 그러니까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 들으면 끄떡끄떡하고 문제는 하나도 안 풀려요.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우리가 외운 것만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외운 것만 다 외워야 돼요. 자,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자, 잘 들어보세요.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지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지 보냈다예요.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동기, 그 다음 효과의사, 그 다음 표시의사, 그 다음 표시행위. 이게 우리 잘 쓰지 않는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설명 들으면 뭐 이렇게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용어를 외워야 돼요. 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생겨서는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끄떡끄떡 문제 하나도 못 풀고 10개 찍고 또는 답안지 뺏기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상 어떻든 이해됐으면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항상 외워야 돼요. 맨 앞에 게 뭐죠?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그럼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계속 배웠던 거. 아직 쉬는 시간은 쉬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외우라고 있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고 뭘 외우라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볼일 보러 갔다가 빨리 와서 외우세요. 이게 양이 그 많지 않을 때 빨리 외우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진도가 한 상당 부분 절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복습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는 이제 이미 그냥 수업만 이제 그 흐름에 올라타기만 하는 거고 자익게 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빨리 외웁시다. 자, 그럼 다시 출발해 봐요. 여러분들 그 수강 계약에 관해서 여러분들 의사를 표시한 거 맞죠? 근데 실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학원 수강을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수강은 학원에 온 동기 뭐예요? 자격증 따려고 하죠. 자격증 따려고. 이게 동기. 그다음에 이제 뭐 연예인은 1년에 한 150만 원을 칩시다. 그러면 150만 원에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다음 카운터에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뭐 카드를 꺼냈다 또는 신청서를 썼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기라는 게 이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말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 옛날에 수업 받았던 사람 중에 이분은 1차하고 2차를 다 끊었어요. 다 끊었는데 수업을 민법 들어오고 결혼은 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법 시간에 오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또 듣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도 오는 날 있고 안 오는 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법 할 때는 와요. 그리고 세법 할 때는 꼭 참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법 할 때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세법 시간에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민법만 왜 듣냐고 그랬더니 그거 필요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공법은요? 그것도 필요하죠. 등기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법은 그 자기 하나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대물어 봤죠. 당신 경매하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달 모의고사도 이런 거 안 보고 시험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매를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온 거예요. 민법 필요하거든 경매할 때. 그다음에 이제 내가 토지하죠 이렇게 물어봐. 토지. 그러니까 공법을 알아야 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다음 등기 관련 내용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거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사가지고 되팔면 세금 중요하잖아요. 세금. 그 세법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뭐 자격증을 따려고 이게 동기가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분 제 스케줄 내가 다 깰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분 오전에 수업 받아요. 오전에 수업 받고 이제 수업 끝나면 어디 가냐면 꽃꽂이 학원에 가요. 꽃꽂이 학원에 가고 근데 곧 끝나면 또 어디 가냐면 또 서예 학원에 가요. 서예가 붓글씨 이렇게 쓰고 그리고 저녁에 또 나타나요 학원에. 그 내가 아니 오전에 수업 받은 사람이 저녁에 또 있어가지고 뭐 강의가 시원찮아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불러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스케줄 알게 된 거죠. 하루 종일 이렇게 바빠요. 그 학원에 왜 나오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구석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원 수강의 동기는 뭐예요? 그냥 집구석에 있기 싫어서는 거예요. 이분이 약간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인데 학원 다니면서 다 좋아졌어요. 뭐 우울증 앓고 이랬던 거 그래서 학원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다 고쳤죠. 대신에 학원에서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모의고사 보고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결국 합격해서 나갔는데요. 내가 하려고 한 얘기 뭐냐면 이게 동기라는 게 대부분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그 동기가 뭔지 외부에서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동기는 그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외부에서 알기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 표시의사 역시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인 거 두 가지는 결국 뭐냐면 뭐하고 효과 의사하고 표시행위 이게 의사표시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다음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제대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마음 먹은 효과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행위가 완전히 일치하죠.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and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건 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무슨 의사표시? 정상적 의사표시. 자 그럼 좀 전에 외웠던 걸 좀 써먹어야 되겠어요. 먼저 의사표시의 존재 이건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의사표시의 존재는 성립요건 효력요건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맞춘단 말이에요.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 뭐죠? 지난주 거 복습이 안 된 사람은 지난주 거 포함해서 이제 이번 주 수업까지 해서 8강을 다음 주까지 꼭 듣고 오세요. 그렇게 해야 탕탕탕 따라가기 좋단 말이에요. 하여튼 복습 밀리면 안 돼요.
암만 기초 강의라도 복습 밀리지 않아야 돼요. 그 복습 안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복습 안 하는 거 습관. 자, 꼭 복습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성립 요건 세 가지 뭐라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그러면 이때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건 이건 무슨 요건이죠? 성립 요건이고, 그다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건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죠. 그럼 이건 결국 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일단 성립 요건도 갖췄고, 그다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니까 효력 요건도 갖춘 거죠. 그러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요 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게 무슨 의사표시다? 정상적 의사표시고, 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만 언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길까요?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림 가지고 해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이 건물의 소유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을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누가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럼 사기 당했으니까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갑은 뭐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소라는 건 다른 게 없고 그냥 갑이 취소하겠다라는 뭘 하면 돼요? 그냥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서면으로 하는 것도 되고 뭐 말로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때 편지 내용 증명 은편 보낸 가지고 해봅시다. 그럼 갑이 이거 취소하겠다라는 편지를 작성했어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투입했고, 그다음 이 편지가 이제 을의 주소지에 배달이 됐어요. 그다음 을이 그 편지 내용을 다 읽은 거예요. 내용 아시겠죠? 편지를 작성해서 우체통에 투입했고, 그 편지가 을의 주소지에 배달됐고, 을이 그 편지를 다 읽었다는 겁니다. 편지를 작성하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편지를 작성하는 건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이건 표백이라 그래요. 표백. 그다음 표백 그럼 뭐 생각나요? 표백. 세제 생각나죠. 하이타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표백은 겉표자에 아랫백자입니다. 겉표자에 아랫백자인데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걸 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우체통에 투입하는 건 이제 발신이라고 말하고요. 그다음 을의 주소지에 배달됐다는 건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을이 그 편지를 읽었다는 건 요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지 그럼 뭐 생각나요? 요지. 그지? 그죠? 이게 완료할 때 료자고요. 이게 알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걸 완료했다, 다 알았다, 다 읽었다 이걸 요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연결 한번 해봐요. 편지를 작성하는 건 뭐고? 표백. 우체통에 투입하는 건 발신. 을의 주소지에 배달되는 건 도달. 을이 그 편지를 다 읽은 건 요지. 자, 그러면 이때 요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이 계약은 효력 상실하죠. 그럼 언제 효력이 상실하게 될까요? 표백한 때예요, 발신한 때예요, 도달한 때예요, 요지한 때예요. 먼저 발신을 고르면 안 돼요. 만약에 그 발신은 우체통에 투입하기만 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한다는 뜻이죠. 그 우체통에 집어넣기만 하면 이 편지가 을한테 가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 상실한다는 뜻이니까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요지한 때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체통에 보냈고 편지가 을한테 갔는데 요지는 이제 을이 그 편지를 읽어야만 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가 을의 집에 갔는데 을이 그 편지를 죽을 때까지 안 읽었어요. 그럼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 표인자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거 요거예요. 도달이에요. 그래서 요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자,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게 무슨 의사표시다? 정상적 의사표시인데, 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겨요. 다만 어떤 의사표시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뭐한 때? 도달한 때. 그런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인 때는 언제 효력 발생하게 될까요? 잘 골라보세요. 발신 고르면 안 돼요. 발신을 고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발신은 이제 우체통에 투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니까 보낼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의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효력 발생한다? 표백한 때 효력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쓰는데 어디다 쓰냐면 195페이지. 한테 이렇게 쓰세요라고 말을 할 때 이때 쓰는 겁니다. 195페이지 맨 위에다가 뭘 쓰면 되냐면 이걸 이렇게 쓰세요. 자, 요 네모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쓰셨어요? 요것만 쓰면 돼요. 요것만. 딴 건 필요 없고 요것만. 자, 본인이 쓴 거 확인해 보세요. 의인사법 표시가 뭐하고 본인 쓴 거 확인하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자, 의인사법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and 하자가 없어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걸 무슨 의사표시라고 한다? 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때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다만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건 맞는데 언제 의혹한 대로 효과가 생기느냐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해요? 표백한 때. 표백이 뭐예요? 표백했다는 게 표백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수업할 때 끄떡끄떡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강의를 다시 들을 때 내가 표백했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걸 잘 필기를 해요. 그래서 잘 있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집에 가서 잘 필기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습이에요. 그게 복습. 자, 다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표백한 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도달한 때. 자, 이제 이건 하나 이제 정상적 의사표시를 하나 해결했고요. 자, 또 7번 다시 와봐요. 자, 이번엔 갑이 1억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제 계약서에 1천만 원으로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마음 먹은 효과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시하니까 불일치하죠. 또는 갑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말할 때 앞에 B자를 붙입니다. 무슨 의사표시라고 한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무슨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의사법 표시가 처음부터 불일치하거나 또는 의사법 표시가 일치하는 건 맞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걸 다 통틀어서 무슨 의사표시라고 한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까 무슨 의사표시일 때 의혹한 대로 효과 생긴다 그랬죠? 정상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는 법률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 이걸 그냥 유효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무효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게끔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실제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효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무효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예 취소하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로 결론을 내려주려면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법조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사자가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의혹한 대로는 일단 효과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럼 갑이 의혹하거나 갑이 의혹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이걸 그냥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갑으로 하여금 취소하게끔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로 결론을 내리려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 이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법조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조문이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만든 거예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법조문은 당연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밑에 가봐요. 자, 양거로 1번 의사표시의 병리현상 찾았어요? 거기를 차근차근 지금 읽어보세요.
자, 세 번째 줄 오른쪽에 가볼까요? 그런데 찾으세요?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민법은 이러한 의사표시의 병적인 현상, 그러니까 병리 현상, 의사표시가 썩었다 이겁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몇 조부터 몇 조까지를 두고 있다. 107조부터 110조까지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 반드시 외우셔야 돼. 107조, 108조, 109조, 110조 항상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민법 공부하는 사람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정도는 다 조문을 줄줄줄 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도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반드시 외우자는 거예요. 그럼 한 장 넘겨볼까요? 자, 한 장 넘겨서 해봅시다. 먼저 제일 위에 가시면 비진입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7번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사립대학교 조교수예요. 이 사람이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물을 일으켰어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어떤 물을 일으켰다고 할까요? 학교에 근무하다가 조교수가 물을 일으켰는데 어떤 물을 일으켰다고 할까요? 뭐 공금 횡령했다고 할까요? 학교에 이제 공금을 횡령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엄청 커진 겁니다. 그다음 요 을은 이제 학교 법인이에요. 그다음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이제 공금을 횡령해서 물을 이제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직서를 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직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태 수습의 방안으로 사직서를 냈다. 만약에 그 공금을 횡령한 갑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면 사직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태 수습의 방안으로 사직서를 냈다 이 말은 자기가 사직서를 내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갑은 실제는 사직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사직의 의사 없죠. 그다음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표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다음 누구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건 을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갑이 해지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라는 겁니다. 그럼 갑은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이 사람 이름 뭐예요? 표의자. 을의 이름 뭐죠? 상대방. 자, 그럼 요 사립대학교 조교수 갑은 사직의 의사는 없고 그다음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표시 행위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럼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그러니까 사직할 마음 없이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건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비진입 표시예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가 뭐예요? 그럼 요 그림대로 하시면 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가? 표의자가 아는 경우 이게 비진입 표시예요. 옆에다 좀 써봅시다. 책에다가 바로 필기하세요. 점 1번 비진입 표시 땡땡 하시고 거기다 바로 씁시다. 자, 비진입 표시 땡땡 하시고 불러드린 내용을 쓰세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다시 여러분 쓴 거 이제 확인해 보겠어요. 쓴 거 읽어보세요.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시작.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아는. 자, 그다음 아까 다시 이쪽으로 와볼까요? 그럼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여기는 뭐 하는 거죠? 불일치하는 거니까 갑의 의사표시는 정상적 의사표시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럼 일단 갑이 의혹한 대로는 효과가 생기지 않고 이걸 유효하게 해줄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취소하게끔 해줄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조문으로 만든 게 몇 조라고요? 107조란. 107조. 그럼 요 107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107조 동그라미 하세요. 107조. 그러니까 조문에다가 가끔 동그라미 하죠, 우리가. 조문에다 동그라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뭘 외우라는 거예요? 조문의 숫자.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07조. 그걸 외우라는 거예요. 비진입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07조. 그다음 조문을 봅시다. 조문 보니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돼 있죠. 이건 1항, 2항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1항, 2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1항은 보니까 중간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죠. 찾았어요?
그럼 그러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앞쪽에 있는 걸 본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뒤쪽에 있는 걸 단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7조 1항은 본문 단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까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효력이 있다 밑줄 하시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럼 그 효력이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뭐 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 그다음 단서 갑시다. 단서.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언제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밑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다음 거나 동그라미 해봐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효가 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언제 무효가 돼요? 알았을 때 무효가 되고 두 번째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인 겁니다. 자, 다시 언제 무효가 된다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알았을 때 무효가 되고 그다음 몰랐지만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도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 그다음 2항 갑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3자 이렇게 안 돼 있죠. 선이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 대항하지 못한다를 밑줄 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대항하지 못한다 쓸까요? 효과, 주장, 불가예요. 그러니까 효과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이에요. 효과, 주장, 불가.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요거예요. 다시 7번째 오세요. 자,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경우에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리고 언제 무효가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죠.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 107조 조문 내용 반드시 외워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로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107조 조문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비유, 알, 무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비유 이게 뭐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 다음 알,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럼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7조 조문 옆에다가 이렇게 꼭 써두시기 바라요. 비유, 알, 무선 이렇게 써두고 또 꼭 요것대로 외웁시다. 자, 107조가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유, 알, 무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유 이게 뭐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그걸 집어넣으세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 다음 알,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그 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이렇게 조문의 내용을 외우고 있다가 사례 대입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에 사직원 제출 사안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사립대학교 조교수 갑이 사익서 낸 거 맞죠? 이거 비진의 표시에 해당되는 거고 107조 1항 본문에 따라서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직을 제출한 게 유효한 거예요. 그럼 사직을 제출한 게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사직의 효과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갑 잘린다 안 잘린다?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의 의사표시는 그냥 유효한 거니까 사직의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가정부가 이제 월말에 이 사람이 월급을 올려받을 생각으로 저는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월급을 올려받을 생각으로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집주인이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갑의 의사표시는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내용 아시겠죠? 갑이 월급을 올려받기 위해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고 집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설마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몰라서 답을 못 푸는 건 아니죠? 갑의 의사표시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막 찍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이해한 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한 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외운 것만 득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운 것만.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고 속상해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내가 외운 게 없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사례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뭘까요? 그냥 외운 사람하고 그냥 제대로 이해한 사람을 일단 구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례 문제를 내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판례,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조문을 수강생들이 얼만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냐 이거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사례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 사례 문제 몇 개나 한다 그랬죠? 14개. 이 경향은 계속 지속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해결하면 합격. 사례 문제를 해결 잘 못하면 67번, 68번은 다 끝난다 그랬잖아요. 12개, 13개 찍고 끝나는 거예요. 1년 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월급을 올려받기 위해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가정부는 나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갈 마음 없죠. 그다음 나가겠다고 말했으니까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의사부 표시가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불일치한다. 이 불일치를 가정부가 알아야 몰라요. 자기는 알죠. 나갈 마음 없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정부가 한 의사 표시는 뭐예요? 비진의 표시죠. 비진의 표시. 그럼 몇 주예요? 107조. 그럼 조문 생각나야 되겠네요. 뭐죠? 비유 RR 무선. 그러니까 취소는 진짜 고르면 안 되는 거죠. 취소는 골라서는 안 되는 거죠. 비유 RR 무선. 그러니까 유효하게 되는 거 아니면 무효가 되는 거 이런 것만 나와야 되고 취소는 전혀 해당 사항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원칙으로 뭐하다? 유효한데 언제 무효가 되죠?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마음이 없다는 걸 집주인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아는 경우죠.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는데 그중에 안 경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법조문을 잘 외워두고 있어야 돼요. 107조 조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비유, RR, 무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 보고 해봐요. 자,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이건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죠. 본인 쓴 거 한번 읽어볼까요? 쓴 거. 자,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가 비진의 표시고, 그다음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문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유, RR, 무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요 통정의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